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최강자 요리치가 탄지로의 스승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5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요리치가 타마요를 만나고 탄지로가 나타고산에서 타마요의 약을 받은 뒤 하야노 루이를 대체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자 하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점 타마요의 아지트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 있는 상황. 타마요의 조수인 유시로는 너 이 자식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며 누군가에게 뛰어들었는데 그는 바로 코쿠시보. 코쿠시보는 그대로 유시로를 달의 호흡으로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타마요에게 요리치 녀석이 무엇을 하라고 시켰는지 당장 말해라 라고 했고, 타마요는 나라 아무리 고문하더라도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정보는 없을 거예요 라고 했죠. 아까 전 요리치는 타마요의 편지를 받고 곧바로 타마요의 아지트로 오게 되었는데, 타마요는 요리치의 피를 채취해 기존에 탄지로와 네이코로부터 뽑아놓은 피를 조합해 계획해서 실험을 했고, 분명 어떤 성과가 있을 것 같다며 흥미로워했습니다. 당신의 피와 탄지로의 피가 섞였을 때 전혀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실험을 이어나갔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드디어 완성이 되었다며 기뻐했죠. 그런데 갑자기 요리치는 타마요 어서 도망가 라고 소리쳤고, 타마요는 왜 그러시는 거냐며 당황했는데 요리치에서 갑자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더니 코쿠시보로 변해가기 시작했고, 타마요는 어떤 상황인지 짐작하라고선 자신의 고양이에게 약을 주며 어서 탄지로를 찾아가 이 약을 건네주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코쿠시보는 타마요를 보자마자 그녀를 알아봤는데, 예전에 미치카츠가 무장에게 찾아가 오니가 되겠다고 했을 때 이미 그녀는 무장의 옆에 있던 오니였고, 무장이 누군가에게 당한 이후 잠적해버렸을 때 그녀 역시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녀가 죽은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타마요가 요리치를 만나고 있다는 것에 확실히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방금까지 요리치와 뭘 하고 있었는지 말하라고 협박을 했죠. 타마요는 요리치가 있고 그의 후계자인 탄지로가 있다면 반드시 무장은 퇴치당할 거라는 믿음을 가졌고, 무장이 죽는 걸 직접 보지 못해 아쉽지만 이걸로라도 만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선 자신은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등꽃독약을 먹고 자멸하겠다고 하며 그 약을 팔에 꽂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코쿠시보는 그대로 빠르게 달의 호흡으로 타마의 팔을 베어버리게 되었고, 등꽃독이 있던 부분이 끊겨 죽지 못하게 되었죠. 코쿠시보는 그 정도까지 말하기 싫다면 하지 말거라. 나도 다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신 상인이 아카자라는 녀석이 어디인 줄 아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타마요는 그에 살짝 어안이 벙벙해졌고, 내 조사에 따르면 아카자는 지금 신주쿠 가까이 있는 곳에 있어요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그 후 곧바로 그곳으로 떠나게 되었고, 타마요는 코쿠시보가 나를 살려주다니 어째서지? 라며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요리치 녀석 내 몸으로 여자 오니들과 연애나 하려고 하는 건가? 타마요라는 오니는 무자조차 예뻐할 만큼 아름다운 오니이긴 하지만 그녀는 예전 결혼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물론 요리치 녀석은 모르겠지만 뭐 그 저번에 봤던 꼬맹이 오니보단 그래도 성숙한 여인이랑 연애를 하는 게 낫긴 하겠지 라고 착각을 했죠. 코쿠시보의 입장에서는 요리치를 검술 실력으로 이기고 싶었던 것뿐이었기에 사실상 요리치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해코지하거나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한편 탄지로는 나타구모산 임무가 끝난 뒤 무한열차라는 곳에 가라는 임무를 받게 되었는데, 열차에 타보니 염조 랭국 큐조로가 있었고, 그는 탄지로의 기다릴 곳을 보고선 격하게 반겨주게 되었죠. 탄지로는 큐조로와의 대화를 통해 이 남자는 확실히 굉장한 신념을 가진 이라고 생각을 했고, 조상 때부터 쭉 귀살대 검사 염주로 지내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 초창기에 화염의 호흡은 지금과 같지 않았는데 태초에 전집중 호흡 사용자가 귀살대에 들어오고 나서 선조에게 알려줬고, 그게 지금의 화염의 호흡이 되었다고 하며 귀살대 호흡에 대한 역사도 강의해줬죠. 탄지로는 그 태초의 전집중 호흡 사용자라는 사람은 참 대단하네요. 400년 전 사람이지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 중 그들에게 검표를 확인하러 온 영무원이 다가왔는데,
탄지로의 눈에는 그 검표 기호에서 어떤 오니의 기운이 느껴진 것 같아 보였죠. 쿄지로가 자신의 표를 주고 그 영무원이 검표 기구를 찍으려고 하는 순간 탄지로는 손등으로 그것을 쳐버렸고 쿄지로는 깜짝 놀라 이분에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이분은 오니는 아니지만 오니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쿄지로는 부리부리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게 사실인가? 라고 물었죠. 그 영무원은 쿄지로의 눈을 바라보자 숨이 턱 막히는 듯 했고 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열차 위에서 자신의 술수가 걸렸다는 것에 열이 받은 엠무는 열차와 빠르게 융합을 하기 시작했고 열차 곳곳에서는 촉수가 자라나 승객들을 위협했죠. 쿄지로는 곧바로 파이어메업을 시연해 그 촉수를 베어내며 승객들을 시켰고 탄지로 역시 헤어업을 시연해 빠른 속도로 엠무의 촉수들을 베어버렸습니다. 엠무는 그 둘의 실력에 당황하며 어떻게 해도 단 한 명의 승객도 죽일 수 없다는 것에 믿을 수가 없어 했죠. 탄지로는 열차의 내부를 쓱 느껴보며 엠무의 급소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려고 하자 열차의 내부가 마치 투명한 형태로 비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그것을 따라 그대로 뛰어나갔고 열차 맨 앞칸의 바닥 부분에 목뼈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죠. 탄지로는 저번에 타마요로부터 받은 약을 맞고 난 뒤부터 헤어업을 써도 지치지도 않고 이렇게 감각이 예민해졌다며 오니를 잡는 데 있어 엄청난 효율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맨 앞칸의 문을 열기 전 탄지로는 엠무가 수많은 눈들로 어떤 혈기술을 쓰려고 준비 중이라는 걸 알았고 문을 열지 않은 채 그대로 해업 참격을 날려 문과 함께 그 눈들을 베어버렸죠. 그렇게 탄지로는 엠무의 목이 있는 칸에 도달했고 그대로 바닥에 있는 엠무의 목을 해협으로 베어버리자 열차는 그 여파로 탈선해 옆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쿄지로는 탄지로가 엠무의 목을 베어냈다는 것에 그의 실력을 극찬했고 너의 실력이라면 곧바로 주로 임명받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했죠. 탄지로는 쑥스러워하면서 이 정도로는 아직 스승님을 따라잡기에는 멀었다고 했고 쿄지로는 그 너의 스승이라는 사람이 정말 궁금하구나 라고 하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쿄지로는 순간 뒤를 돌아 어둠 속을 빤히 응시했고 탄지로는 왜 그러시냐고 물었죠. 쿄지로는 잠잠히 계속 그쪽을 응시하다가 착각이었나? 왠지 저쪽에서 가한 오니가 나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시점 눈에 상현이의 표식을 가지고 있던 아카자는 무잔으로부터 하인의 엠무가 있는 쪽에 피할 때 주가 있으니 가서 해치우라는 명령을 받고 무한열차 쪽으로 가고 있었죠. 그리고 저 멀리에서는 마치 열차가 땅으로 넘어지는 듯한 둔탁한 고철의 소리가 들렸고 아무래도 엠무가 피할 때 주에게 패배를 한 것 같아 더욱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옆에서 어떤 참격이 날아왔고 아카는 순간적으로 반응해 그 공격을 피하려고 하긴 했지만 팔 하나가 날아가 버린 것을 알았죠. 그 어둠 속에서 아카자를 향해 걸어오는 것은 바로 코쿠시보. 아카야는 네 혁은 뭐냐? 라고 물었고 코쿠시보는 네가 바로 상현이 아카자로구나. 실력을 겨루고 싶어서 찾아왔다 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지금 나는 비할대 검사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방해하지 마라 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겨우 아카자를 찾아낸 만큼 곧바로 승부를 보고 싶었기에 달의 호흡을 시연했죠. 아카야는 코쿠시보의 귀의를 느끼고서는 이거 아주 재밌는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깟 비할대 검사 따위와 싸워왔자 금방 죽여버릴 테니 코쿠시보와 싸우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카자는 상대의 투기를 읽는 파괴할 아침을 시연한 뒤 코쿠시보의 참격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코쿠시보는 지금껏 만났던 오니들과는 다르게 확실히 이 녀석은 실력자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아카자의 파괴살 공격이 빠르긴 하더라도 맵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코쿠시보에게는 피하기 쉬운 공격. 코쿠시보는 그대로 아카자의 공격을 피해내며 카운터 공격으로 아카자를 베어내기 시작했고 아카자는 몸을 재생하며 버티긴 했지만 한번 기세를 잡은 코쿠시보는 끝없는 참격으로 아카자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습니다. 아카자는 이 정도 강한 검사는 지금껏 처음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상현이 1인 도움한 녀석에게도 이 정도까지 내몰리진 않았는데 어디에 있다가 나타난 녀석인지 몰라 당황스러웠죠. 코쿠시보는 남자의 근모는 칼이다. 아무리 뛰어난 붓을 구사한다고 해도 날카로운 칼에 베어 있는 순간 끝나는 법. 결코 주먹은 칼을 이길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아카자는 이대로 또다시 다로오니에게 질 수 없다는 생각에 위기를 끌어모았고 자신의 최강의 기술 파괴살 종식을 시연해 코쿠시보에게 날렸죠. 코쿠시보는 끝없이 쏟아진 연탄은
내리치는 세계로도 전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다면 나도 그 연타만큼의 참격을 날리면 될 뿐이라고 하며 그 숫자만큼의 다레옵 참격을 날렸고, 코쿠시보의 참격은 아카제의 파워를 압도하며 아카제의 온몸을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아카제의 앞에 코쿠시보가 저벅저벅 걸어와 목에 칼을 겨누었고, 아카야는 이건 더 해볼 것도 없이 압도적인 자신의 패배라고 인정했죠. 아카야는 하지만 영혼인 이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며 반드시 너의 경지에 나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고, 코쿠시보는 꼭 그렇게 하라고 부축을 해줬습니다. 코쿠시보는 이제 남은 상현은 하나밖에 없다며 그 녀석만 꺾으면 나는 무장을 제외한 오니 중 최강의 자리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카야는 당신이라면 분명 도마 자식도 압살할 수 있을 거라며 그 자식은 정말 재수없는 녀석이니 당신이 꼭 짓밟아주라며 도마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한편 하얀의 오니를 잡게 된 탄지로와 교주로, 탄지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얀의 오니를 2마리나 잡아냈다는 것에 우베야시키 저택에 초대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우베야시키 저택에 가기 전에 탄지로는 타마요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네이코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약을 만들기 위해 네이코의 피를 더 채취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탄지로는 주들이 모여있는 곳에 네이코를 데려가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 네이코를 타마요의 아지트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뒤 탄지로는 우베야시키 저택으로 가게 되었고, 귀할 때 주들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 검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있었죠. 그런데 그중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는 탄지로를 곧바로 알아봤고, 탄지로 역시 교메이를 보고선 엄청나게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메인 탄지로에게 조심스레 다가와 지금은 고은이가 된 동생과 같이 있지 않나 보구나. 그 아이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지?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안전한 곳에서 잘 격리하고 있으며 인간을 지금까지 전혀 해치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했죠. 교메이는 사실 그 아이보다 위험한 것은 그때 너네를 구했던 그 검사다. 그 검사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 혹시라도 인류의 적이 되어 나타난다면 그땐 종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스승님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고, 그 후에 우베야키 당주가 나와 탄지로가 쓰는 그 해외호비란 것은 시초의 검사가 쓰는 것과 똑같다며 이건 우리 기사들에게 아주 좋은 징조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렇게 잔뜩 칭찬을 받은 탄지로는 기분이 한껏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타마의 고양이가 탄지로에게 모습을 드러냈고 마치 탄지로에게 빨리 자신을 따라오라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뭔가 타마에게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고, 타마와 함께 있는 네이코를 걱정하며 곧장 타마의 아지트를 향해 뛰어가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기존 무한열차에서 이루어지는 아카자의 싸움을 코쿠시보가 대신하는 방식으로 바꾸었고, 기존의 원작처럼 그 다음 유곽으로 가는 것이 아닌 종타쿠 오리지널 에피소드로 흘러가게끔 전개를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고 다음 시나리오 6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